민트 오디오북. 요코하마의 하얀 손수건. 박혜숙. 강일은 아내와 얼마 전 악원 파천했던 고종의 길이 복원되었다고 하여 덕수궁으로 들어갔다. 언제 와도 고즈넉한 공원의 모습에 공원 벤치에 앉아 분위기에 젖는다. 언덕을 따라 올라가니 하얀 모란과 진분홍 모란이 화단 가득 피어있다. 향기를 풍기며 어서 오라고 환영하고 있다. 돈덕전은 전통 건축과 서양 문물이 공존한 곳이다. 큰 고목을 지나 연초록 빛깔로 화려하게 복원된 양관으로 들어갔다. 고종 황제가 앉으셨던 바로 아래 통역관 자리라 쓰였네요. 외국인 초청 행사가 대략 여기서 열리면 할아버지께서 통역을 하셨겠지. 서양 사람들과 통역을 하던 오성근 할아버지의 모습을 상상해 본다. 이목구비가 훤칠하고 건장하여 서양 사람들에게 뒤지지 않는 당당한 체구의 그가 통역을 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일기장에도 한글, 한자, 영어가 혼합되어 기록되어 있다. 그의 일기를 딸 오임순 할머니는 규무수첩 한 권에 정리하여 강일에게 주어서 아내가 역사소설로 발표를 했다. KBS에서 역사 스페셜 헐버트 편에 오성근 선생 촬영을 나왔을 때 사실을 기록한 글들이 다큐멘터리를 찍는데 중요한 자료로 쓰였고 고증을 하는 내용들이 방송에 많이 나왔다. 왜냐하면 의성정 대저택에서 오성근 할아버지와 강일은 오랫동안 같이 살면서 많은 것을 배웠기 때문이다. 강일은 할아버지가 부르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우리 텃밭에 가서 돌을 고르자. 한삼태기에 1원씩 준다. 할아버지 저도 갈게요. 할아버지 댁을 중심으로 10남매 중 6남매가 모여 사는 대가족이라 고만고만한 손자들이 용돈을 벌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칠 리 없다. 처음에는 용감하게 시작한 이 일이 1시간이 지나자 허리가 뒤틀리고 실증이 났다. 그만해요. 너 한삼태기 채우지 못하면 지금까지 한 거 다 허사야. 할 수 없죠. 명수는 주운 돌을 강일의 삼태기에 채우고 아이들이 노는 곳으로 뛰어간다. 손주들이 다 포기를 했는데도 강일은 끝까지 돌을 골랐다. 자기가 고른 것만 한삼태기가 넘었고 포기할 때마다 사촌들이 채워준 것을 모았더니 그게 한삼태기가 넘었다. 할아버지는 삼원을 강일의 손바닥에 올려놓아 주신다. 일본에서 와세다 대학 유학까지 하셨지만 수풍댐을 건설하다 일본이 곧 망한다는 판단에 식솔들을 데리고 서울로 오셨다. 그 후로는 아빠가 신익희 대통령 후보를 흠모하며 용산지구 당장으로 있기 때문에 근근 살아야 했던 강일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돈이었다. 의성정은 개화의 선구자 언더우드 씨가 집을 빌려준 곳이기 때문에 넓고 정원이 무척 아름다웠다. 하지만 서양식으로 설계되어 층계가 곳곳에서 할아버지를 괴롭혔다. 강일아, 살살 밀어. 앞으로 넘어진다. 네, 지금은 어떠세요? 그건 너무 약해. 영 올라가지지를 않는구나. 할아버지께서 층계를 올라가 윤이 반들반들 나는 대청의 소파에 좌정하시자 다시 삼원 생각이 났다. 이 거금으로 무엇을 할까? 강일은 늘 엄마에게 무엇인가를 선물하고 싶었다. 과거에 선생님까지 하셨다는데 늘 할아버지 할머니를 돌보고 계셨다. 내일은 고무신 가게에 가서 가격을 알아봐야지.
강일은 땀에 젖도록 동전을 쥐고 있다가 잠들었다. 평생을 나라 걱정만 하시던 오성근 할아버지는 하늘에서 세계사의 중심에 서서 선진국이 된 우리나라를 대견하게 바라보고 계실까. 우리 집안의 가장 큰 칭찬이 할아버지를 닮았다는 것인데 강일은 그 점에 있어선 다른 사촌보다 닮았다는 칭찬을 많이 듣고 있어 유달리 할아버지를 따랐다. 강일이 할아버지를 닮았다고 칭찬을 받은 일 중 가장 유명한 일화를 오임순 어머니가 자랑하곤 했다. 저 녀석이 천재인가 봐. 모두들 칭찬을 아끼지 않자 할아버지는 6집의 각기 다른 신문을 넓은 대청에 쭉 펼쳐놓고 시험을 하셨다. 강일아, 여기에서 너희 집 신문을 전부 찾아와 보아. 3살짜리 강일은 대가족인 6집 식구들이 빙 둘러보는 가운데 한복판으로 풀려나왔다. 여러 사람들의 시선이 힘에 겨웠는지 빙 둘러보더니 손을 부르르 떨며 아장아장 걸어가더니 용하게 자기 집 신문을 가져왔다. 그러더니 오늘 신문도 완벽하게 골라왔다. 아이가 어떻게 자기 집 신문을 고를 수 있느냐고 감탄했다. 그래서 할아버지께서는 강일에게 물어보셨다. 너 어떻게 글도 모르는 녀석이 너희 신문을 찾아올 수 있었니? 네, 우리 신문은 여기 지도가 그려져 있으니까 그것만 고르면 되어요. 그러면 오늘 신문은 어떻게 찾아냈지? 네, 그것은 냄새를 맡아보면 되어요. 냄새가 가장 많이 나는 것이 오늘 신문이니까요. 그 후부터 강일은 신동소리를 들었고 할아버지께서는 강일을 무릎에 앉혀놓고 위인들 이야기와 올바른 삶을 가르쳐 주셨다. 오성근의 일기에 기록된 내용으로 그 당시를 돌아본다. 고종이 왕위에 오를 당시 60년 세도 정치는 왕권을 극도로 약화시켰으며 일본과 세계 열강은 점차 조선을 압박해왔다. 선왕 철종이 후손 없이 죽음을 맞자 모후 조대비는 몰락해가는 왕조와 풍전등화와 같은 왕위를 지키기 위해 남양군의 아들 홍선 이하응의 둘째 아들 명복을 익성군에 봉하고 양자로 삼아 1862년 12월 제26대 왕으로 등극시키고 그에 붙인 흥선대원군이 12살의 어린 고종을 섭정하게끔 위임시켰다. 가장 먼저 김씨 세도를 분수해 쇠약한 왕권을 되찾고 대전 회통, 육전 조례, 양전 편고 등의 법전을 편찬하여 법질서를 확립했다. 민심을 수습하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경복궁을 중간했다. 그 후 천주교도 학살 후 병인양요, 신미양요로 프랑스, 미국 등의 박해를 가하고 나니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았다. 흥선대원군의 강경한 쇄국주의에 밀려 강화도로 물러갔다. 하지만 이 쇄국주의는 오래가지 못했다. 고종이 20세가 되자 친정을 원하고 고종은 민비 측 노대신들과 유림을 앞세워 대원군 하야공세가 벌어지고 1873년 고종이 사무를 결제하게 되자 대원군이 일선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민비 척족들은 대원군이 처했던 강경한 쇄국 정책과 달리 개방여론과 일본의 국교 요청을 받아들여 1876년 병자 수호 조약을 맺었고 제물포항이 개방됐다. 이러고 보니 고종은 서방 여러 나라와 교제할 선비가 있어야 했고 그에 대비할 어학이 절실했다. 드디어 1883년 미국 공사에게 교사 3명을 부탁해 1886년 7월 3명이 내한했다. 헐버트 길모아 벙커 3인이 9월 말부터 정동에 설립된 유경공원에서 수업을 시작했다. 이에 앞서 1885년
미국 북장로 교회에서는 25살의 언더우드를 파견했고 북감리교에서 파견한 아펜젤러는 26살의 여의사와 미국에서 결혼한 후 신혼 부인과 동반해 우리나라로 건너왔다. 이 땅에 신문명을 도입하고 영어 교육을 시작했다. 오성근은 1880년 11월 23일 서울 서학현에서 사대독자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준수하고 사려 깊으며 부지런했다. 1887년부터 이용익 진사댁에서 천자문을 시작으로 한학을 계속하다 관립공동소학교를 6개월에 마쳤다. 한편 한국으로 온 헐버트 선생은 1900년 10월부터 김옥균의 집 사랑채 홍현에 설립된 관립중학교 선생으로 조빙되어 갔다. 그곳에서 오성근은 헐버트 선생과 운명적으로 만나게 된다. 그해 가을 민영환 선생이 세운 흥화학교를 다녔는데 이 학교가 경기고의 전신으로 혼란의 와중에 졸업장을 받지 못한 오성근에게 후에 명예학위를 수여하게 됐다. 신문학에 심취한 그는 방과 후 친구들과 그의 집에서 영어 복습을 하느라고 각자 큰 소리로 외울라치면 아버님이 들여다보며 말씀하셨다. 공부한다면서 글 읽는 소리는 안 나고 웬 개구리 개굴거리는 소리만 나냐? 우완. 쓴소리 하시며 한학을 하지 않는 장남을 못내 못마땅해 하셨다고 그 당시 상황을 일기장에 자세히 적어 놓았다. 영어 회화와 문법 등을 1년 반 동안 습득, 최우등상을 수상하여 세계 일주 후 미국을 유학할 수 있는 특전이 주어졌으나 부친은 반대했다. 집안의 종손이 재산은 안 지내고 어디를 가려 하느냐? 그토록 원하던 기회가 주어졌는데 효심이 강한 그는 아버지의 뜻을 어길 수 없어 안타까운 눈물만 삼킨 효자였다. 그때 미국을 갔더라면 서재필 박사와 독립운동을 했을 텐데. 그 뒤 민영환 선생이 세운 흥화학교를 다닌 후 신학문에 목말라 있던 오성근은 헐버트 선생에게서 체계적으로 영어, 정치, 수학, 지리, 화학, 역사 등의 신학문을 배웠다. 1902년 헐버트 선생은 오성근으로 하여금 7월 미 공사관에서 영어를 제일 잘하는 학생을 뽑아달라고 하여 출근을 했고 국방부에 들어갔다. 그는 3월부터 대한역사 22권을 국문으로 번역 편수했다. 홍순, 윤태무, 윤태용과 번역. 과천에 있는 대한역사 편찬회를 오임순 어머니와 갔을 때 학자들은 대한역사 22권은 학교의 역사교과서로 이용되었다고 증언했다. 이때 오성근은 무역업도 도맡으며 양복을 입고 단발을 하였다. 1905년 1월 1일 신년 인사차 각국 사람들을 방문할 때 언더우드 저택에서 김규식 박사와 인사한 후 청년회와 문학회 회원이 되었고 동문수학하는 사이가 되었다. 민영환 흥화학교 교장선생과 학교를 부흥할 수 있는 방안과 시국에 대해 열띤 토론이 벌어졌고 흥화학교 교수로 근무했다. 5월에 일본군은 대마도 해협 대첩이 있었다. 8월 11일 대한매일신보가 제3종 우편물로 인가되어 영국인 베셀이 주관을 맡고 양기택, 오성근, 황희성이 기자로 활동하여 오성근은 매일신보에 몸담는다. 당시 가장 객관적으로 기사를 써서 조선의 실정을 해외에 알리는데 중대한 역할을 했다. 영국인이 운영을 하고 있어 일본인들이 억압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1905년 10월 21일 헐버트 선생은 조선의 현실을 알리는 시대의 중대한 사명을 띠고 급히 미국으로 귀국하게 된다. 오성근과 윤태무는 헐버트 선생을 부산까지 보호하여 배에 태워드리고 오게 되었다.
역사 스페셜에서도 이 장면이 자세히 소개되었다. 일본이 러일 전쟁에서 대승하게 되어 한국의 을사늑약을 체결하려고 윽박지르자 고종은 시국에 대해 밀지를 봉하여 만국에 호소하기 위해 헐버트 선생을 미국에 파견하기 위한 길이었다. 그러나 미국의 지원을 받는 것은 수포로 돌아가고 조선의 애국자들은 가슴을 치며 조선이 망해가는 것을 지켜보아야 했다. 결국 대황제 폐하의 을사늑약 체결에 분노한 민영환 선생이 자결했다. 조선 사회의 김규식, 언더우드, 헐버트 등의 지식인들은 그의 죽음을 애석해하며 조선의 앞날 때문에 괴로워하는 나날이 계속된다. 그러던 어느 날 민영환 씨의 자택 마루에서 혈죽이 마루를 뚫고 올라왔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가 자결했을 때 입었던 피 묻은 옷을 마루 밑에 넣어두었는데 거기에서 그의 하늘을 대변하듯 가냘픈 대나무가 마루 사이를 뚫고 자랐던 것이다. 민영환 선생의 자결 후 150일 만의 일이다. 이에 감격한 헐버트 선생은 관립중학교 학생들을 인솔해 민영환 선생의 집에 견학을 갔다. 오성근 선생도 그때 혈죽을 보며 결심한 바가 컸다. 민영환 선생의 민족애가 저 대나무로 피어올라와 우리를 채찍질하는 것 같다. 그날의 충격은 동아일보 기사가 되어 신문에 실렸다. 혈죽에 대한 증언을 오성근 선생이 하고 그 기사가 실린 것을 오려서 일기장에 붙여 지금은 독립기념관에 전시되어 있다. 헐버트 선생도 학교에 돌아와 작은 칠판에 마루 위에 올라온 혈죽을 그리고 수업 시간마다 그 그림을 가리켰다. 여러분은 민영환 선생의 정신을 본받아 세계 열강으로부터 조국을 지켜내야 한다. 그 후 오성근은 김규식 박사와 동문수학한 인연으로 언더우드 선생과 활동하던 모든 일을 물려받았다. 김규식 박사가 독립운동하러 떠난 후 1년 반 동안 그의 부인과 자식을 그의 집에서 같이 기거하며 돌보아드려 마음 놓고 독립운동에 투신하게 했다. 오성근은 이루지 못한 유학의 한을 달래며 자식들을 이 나라의 동량으로 가르쳤다. 후손들에게 그때의 이야기를 하시며 아들 셋은 북경대학에, 딸들도 경기고녀를 2명이나 졸업시키고 경기고녀에선 수학여행을 일본으로 다녀왔다고 오임순 어머니는 자랑하셨다. 언더우드 선생의 비서로 있으면서 최초로 자전을 편찬하게 되었다. 언더우드 박사의 제안에 따라 영안자전을 만드는 기나긴 여정이 시작되었다. 언더우드가 남긴 98장 분량의 편지엔 미국 수준의 버금가는 대학을 조선에 세우려 했던 열망이 고스란히 담겼다. 그간 뉴욕대 기록보관소에 보관돼 있던 편지를 지난해 발견한 뒤 정리 분석한 허경진 전 연세대 국어국문학과 교수는 말했다. 언더우드가 명문 상과대로 손꼽혔던 뉴욕대를 모델로 삼고 조선에서 인문학만 중시하고 상학은 전시했던 문화를 바꾸려고 애썼던 것이 확인됐다. 당시 언더우드 주변 선교사들은 기독교인이 밀집해 있는 평양에 기독교 학교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인 서울에 대학을 세워야 한다는 언더우드의 집요한 설득 끝에 뉴욕의 합동위원회는 1913년 2월 서울을 연세대학 설립지로 선정했다. 합동위원회는 한국의 선교사를 파견한 장로교, 감리교 등 미국의 여러 교단이 대학 건립 등 자금과 인력을 한 곳에 투입할 때 의사결정을 하는 곳이었다. 이제는 사전을 인쇄를 해야 해. 하지만 식민 지하의 우리의 인쇄 기술은 형편없으니. 오성근은 요코하마의 복음 인쇄소 사장을 만나서 얇은 종이에 인쇄된 사전을 보며 깜짝 놀랐다. 일본의 인쇄 기술이 이렇게 발전할 줄이야.
일찍부터 발달된 우리나라의 인쇄술을 계승해오지 못해 안타까웠다. 그는 우리나라가 따라잡아야 할 거리, 그 거리는 얼마이고 우리는 언제 이 장벽을 넘어 세계사에 우뚝 설 것인지 마음이 답답했다. 1923년 그는 한영사전을 인쇄하러 일본에 가 있었다. 9월 1일 44살이 되어서야 처음 경험한 지진은 실로 엄청난 것이었다. 아침부터 비가 오기 시작하더니 점점 캄캄해지고 바람은 심하게 불고 있었다. 우리나라에서 데리고 간 의주 학생은 출근도 안 했다. 중식 후 다시 일을 하고 있는데 딴 사원들이 책상 위도 챙기지 않고 바쁘게 밖으로 나가버렸다. 순간 2층 건물이 세게 흔들린다. 옷과 가방을 챙겨 허둥지둥 2층에서 내려가는데 한 계단을 남겨놓고 지붕 위에서 기와장이 구부린 허리를 내리쳐서 다친다. 선생님, 빨리 바닷가로 나가야 해요. 빨리요. 허리를 다쳐서 못 걷겠어. 몸도 잘 펴지 못하는 그를 보자 그때 나타난 의주 학생이 부축하며 수부 앞을 지나간다. 선생님, 제 어깨에 기대세요. 허리에서 피가 많이 나요. 굉음을 내며 인쇄소 건물이 무너진다. 그때 나오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다. 둘은 쇼난 해변을 향해 뛴다. 사방에서 지진의 파편들이 떨어진다. 옷까지 가방을 벌서는 것처럼 쳐들고 사람들이 간 방향으로 쫓아갔다. 해변 쪽으로 가니 모두들 공포에 질려 띄엄띄엄 서 있었다. 얼마 후 의주 학생이 뛰어왔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이 참혹한 지진이 일어난 동안 불을 놓고 우물에 독을 탄 게 조선 사람이라고 헛소문이 나면서 청년들이 죽창을 갖고 다니며 조선인을 마구 죽인답니다. 아니, 지진으로 죽은 사람만 또 얼만데 또 죽여. 화재야 점심들 하다 갑자기 뛰어나갔으니까 당연히 불이 났을 테고 우물에 독을 탔다는 것은 무슨 말이고? 말도 안 되는 소문이지만 지금 그걸 따질 겨를이 없습니다. 여기도 곧 그놈들이 들이닥칠 거예요. 그래, 그럼 어디로 간단 말인가? 선생님, 일단 보따리를 챙겨 해변으로 나가요. 조선인만 해친다면 우린 중국인이 많은 데로 갈까? 동병상련이라고 일본에 핍박받는 조선인을 이해해주지 않을까? 해변에 중국인이 모여 있어요. 부상자들이 모포를 둘러쓰고 신음하고 있는데요. 우린 조선인으로 사전을 만들려고 왔소. 유언비어에 휘말려 공경에 처해 있는데 좀 도와주시오. 학생이 의주태생이라 중국어로 말했다. 무정부 상황이라 자신들조차 위태롭지만 환자 옆에 눕게 하고 모포로 덮어 숨겨주었다. 1시간 즈음 지났을까 몇 명이 칼과 죽창을 들고 들이닥쳤다. 여기 조선 사람 없어? 없습니다. 우린 모두 중국인이요. 어디 조사해봅시다. 모포를 들추며 다가오는 그들은 툭툭 치며 비명소리를 확인했다. 그들은 피가 흐르고 있는 오성근의 몸을 툭 쳤는데 상을 찌푸리며 비명을 삼켰다. 옆을 지키던 중국인이 말했다. 피를 많이 흘려 제정신이 아닙니다. 우리 가족들이에요. 자경단은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돌아간다. 생사를 넘나드는 순간이었다. 목숨을 건져준 그들에게 더 이상 부담을 줄 수 없다고 생각한 오성근과 학생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백굴난방입니다. 요코하마 항구로 나왔지만 거기도 안전한 장소는 아니었다. 핏발이 선 우익 과격파들이 동양인을 몰아놓고 세수를 하라고 윽박지르고 있었다. 잔인한 놈들, 조선인을 찾아내는 방법도 가지가지군. 저래가지고 어떻게 조선인을 찾아요? 한국인은 세수하면 꼭 목을 씻고 중국인은 얼굴만 씻거든.
목으로 손이 가는 순간 죽창이 날아오겠지. 육과망구에 쇠양기선이 있군. 저놈들을 피해 달려. 오성근과 의주 학생은 하얀 무명 손수건을 꺼내 흔든다. SOS! SOS! 무슨 일로 구조를 요청합니까? 조선인인데 위험에 처했습니다. 미국 선교사 언더우드와 영안 자전을 만드는데 사전 인쇄를 하러 갔다 위험에 처했습니다. 살려주시오. 신분을 확인할 증거가 있습니까? 예, 이것이 언더우드 씨가 일본 복음 인쇄소에 부탁하는 소개장과 서류입니다. 미국인이 보낸 편지도 있습니다. 중요한 임무를 갖고 왔는데 큰일 날 뻔했군요. 이 배는 네덜란드 배인데 빨리 배에 오르시오. 감사합니다. 여기만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고배로 가는 중인데 거기에 내려드리면 되겠소? 감사합니다. 네덜란드 배에 오르니 오후 4시였다. 상처 치료 후 배를 타고 가며 선장이 지진이 일어난 후의 상황에 관해 물었다. 그동안 생지옥에서 살아난 거 모두가 천우신조였어. 내가 영어를 하고 네가 중국어를 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일제강점기라는 와중에서 보호수단은 오직 실력뿐. 그래, 힘있는 민족이 되기 위해서는 실력이 있어야 해. 피 끓는 마음이 있어도 그것을 전달할 수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 저도 보았어요. 아무 잘못도 없이 일본 땅에서 조선인이란 이유만으로 죽어간 약소민족의 서러움을. 기어코 영안사전을 완성하여 영어를 배우게 하자. 민족에게 세계로 나갈 눈을 뜨게 하자. 이 핍박을 세계에 알리고 나라를 되찾아야 해. 선생님, 저도 더 열심히 공부해서 꼭 광복을 찾고 말겠어요. 하루빨리 식민지에서 벗어나야 해요. 귀국 후에 지진으로 쫓기는 와중에 분실된 사전을 초고서부터 다시 정리하여 인쇄함으로써 우리나라 최초의 한영사전이 만들어졌고 오성근은 감수자로 언더우드 저자 밑에 기록되었다. 한국말을 잘 못하던 언더우드가 저자로 있지만 실제적으로 사전 만드는 일은 오성근이 많이 하였다. 이런 우여곡절 속에서 한국 최초 한영사전이 편찬되었고 한영사전은 현재 연세대학교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는데 언더우드 한영사전이면 몇 억을 호가하는 우리나라의 소중한 문화재가 되었다. 그런 가운데 조선의 운명은 풍전등화와도 같이 위태로웠다. 기울어진 나라의 운명은 쉽게 정복자의 마수에서 헤어나기 힘들었다. 나라가 근대화하는 과도기에 영어회화가 능숙한 사람이 많지 않아 서구와 왕래하는 일에 앞장을 서는 일이 많았다. 일본 관동 대지진 조선인 학살 사건 추모에 참석한 모습이 텔레비전에 나온다.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추념식에 일본 정치권에서 1923년 관동 대지진 당시 조선인 학살에 일본 군대와 경찰이 개입했다는 주장을 처음 꺼낸 정계 인사와 면담한다. 한일 양국이 해마다 열리는 추념식을 계기로 역사를 돌아보고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매일 9월 1일 추념식을 주최하는 제1본 대한민국 민단 도쿄지방본부가 백주기에 한국 국회의원들의 참석을 요구해 도쿄 스미다구 요코하미초 공원에 마련된 조선인 학살 피해자 추모비를 찾아 헌화하고 희생자들을 기리는 모습을 본 후부터 관동 대지진의 재조명이 수천 명이 희생된 조선인들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 후 구한 말 소용돌이 속에서 쓰러져가는 나라를 바로 세우려고 동분서주했지만 일본이 강점하자 정치의 뜻을 잃고 조용히 송도중학교에서 교편을 잡으며 인재 양성에만 전력했다. 그 인연은 또다시 위험에 빠진 그의 생명을 구하게 되었으니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유명 인사를 마구 잡아가두는 가운데 피랍되었다. 송도중 제자입니다. 저희에게 늘 조국을 위해 살라 당부하신
훌륭한 선생님을 진심으로 존경했습니다. 제자 덕분에 또 한 번 사지에서 풀려나는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 노년에는 원유로 한강가로 이사했다. 스라의 10남매를 교육시켜 할 일 많은 이 나라의 발전을 위해 한국에서, 일본에서, 중국에서 활동을 하게 했는데 첫째와 둘째 아들은 북경대학을 나와 사회의 지도자로서 성장했고 셋째부터 다섯째 아들은 일본에서 공부했다. 특히 넷째 아들은 일본에서도 유명한 권투 선수였는데 징용에 끌려가 전사했다. 다섯째 아들은 수풍댐 건설을 강일 아버지와 같이 했다. 오빠의 한을 달래기 위해 태평양 유족회의 간부로 활동하던 어머니 오임수는 일본으로부터 우리나라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앞장섰다. 일본 재판정에 서류를 내자니 일본어와 과거의 기록을 읽을 한문 실력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었으므로 몇 년간 이 서류를 작성하고 6번을 재판 때문에 일본에 다녀왔다. 그녀는 경기고녀에서 철저한 일본어 교육을 받아 일본의 왁과 고전시도 줄줄 외워 일본인들을 놀라게 한 제동이어서 일본 법정에서 그녀는 일본말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일본 재판정에서 증언하는 모습 및 인터뷰가 아사히 신문에 대서특필되었다. 그때 권투하던 오빠의 팬이었다며 동생을 위로하러 일본인들이 찾아오기도 했었다. 그러나 일본은 1965년 한일회담으로 모든 보상은 끝났다고 하여 일본을 상대로 한 재판은 1999년 패소했다. 오임순 할머니는 국내에서도 여러 번 방송과 신문에서 취재했고 태평양 유족회를 통해 지금은 돌아가신 김학순 위안부 할머니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는데 양창순 대표와 많은 기여를 했다. 이 땅에 힘없는 피해자를 대변하던 모습이 아버지의 뜻을 이어가는 거룩한 모습으로 비춰졌다. 2006년 8월 4일 헐버트 선생 추모회에서는 오성근의 업적을 기려 공로패를 수여하였고 텔레비전으로 방영되었다. 오성근 선생은 떠나갔지만 그의 언행이 일치된 삶은 우리 민족에게 숭고한 국가구원을 계승하여 영광된 오늘이 있게 하였다. 앞으로도 독립기념관에 보관된 5권의 일기는 생생한 증언으로 후세에 전하면서 일본의 화신으로 영원히 빛날 것이다. 현재 일본의 역사 교과서 대부분은 관동 대지진 당시의 조선인 학살을 인정하고 있다. 각종 역사와 영토, 독도 문제를 일삼아 왜곡하는 일본 정계나 학계의 태도에 비하면 이례적이다. 이는 관동 대지진 당시의 조선인 학살이 그들조차 부정하거나 왜곡할 수 없을 만큼 명백한 사실임을 방증한다. 관동 대지진은 일본 역사상 피해가 가장 큰 자연재해였다. 일본 교과서의 내용대로라면 대지진 이후의 참극은 유언비어 때문에 화가 난 평범한 일본인들이 벌인 일이었다. 이를테면 혼란기에 흔히 볼 수 있는 인간의 폭력적 본성 탓에 당시 일본에 거주하던 조선인들이 희생당한 것이다. 지진과 화재로 인한 대혼란 속에 조선인이 폭동을 일으키고 방화를 했다는 유언비어가 난무했고 정부도 계엄령을 공포하여 군대와 경찰을 동원하고 주민이 자경단을 조직했다. 간토 지역에서 철저한 조선인 사냥이 자행되었고 공포심에 사로잡힌 일본 민중과 일부 관원에 의해 조선인 수천 명과 중국인 300여 명이 살해당했다. 강일은 이렇게 역사를 더듬어 올라가다 보니 할아버지가 더욱 그립다. 그럴 때면 갑오로 내려오는 일기를 꺼내본다. 1898년부터 기록된 이 일기는 한문과 영어가 많이 섞인 깨알 같은 한글로 쓰여졌다. 원본은 독립기념관에 있어서 역사 스페셜 때
하계사가 장갑을 끼고 한 장 한 장 넘기며 소중한 자료를 보여주던 생각을 하니 콧등이 시큰하다. 민족의 아픈 역사가 오롯이 들어있는 일기를 보며 정직하고 성실하게 국가와 민족을 위해 동량이 되라고 머리를 쓰다듬으며 당부하던 손길이 잡힐 듯 다가선다. 강일 자신도 국가와 민족을 위해 건설 분야에서 일하며 세 자식을 키웠다. 국가의 녹을 먹으며 좀 더 나은 미래를 후손에게 물려주겠다고 일하고 있고 전문적인 자리에서 힘든 사람들을 돌보는 모습을 보며 할아버지의 가정교육이 가풍으로 전해지고 있음을 대견해 하시리라 생각한다. 관동 대지진으로 죽을 고비에 처한 오성근 할아버님은 요코하마 항구로 나와 외국 상선을 향해 하얀 손수건을 흔들던 모습이 오버랩된다.